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차트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요. 자, 이런 표 형태로 많이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자, 성적표라면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 항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사람의 이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래서 국어 점수가 90점이다, 80점이다, 70점이다, 60점이다. 이런 식으로. 자, 숫자로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표로 만들기보다도, 수치를 그래프 형태로 해서, 자, 그래프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0점, 80점, 70점, 그죠? 수치로 보기보다도 이런 그래프의 높고 낮음, 크다, 작다 이런 형태로 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직접 볼 수 있다라면은 어떤 수치를 비교 판단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린 차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차트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차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차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바로 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차트의 종류라든지 차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설정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의 특징이라는 것, 차트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하시고 각각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어떤 그 설정에 따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은 특징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차트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 보통 교재라든지 보통 강의에서는 특징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그 강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개념 설명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징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왜 필요한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자, 성적표가 있으면은 이 성적표를 자, 이런 그래프 형태로 차트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숫자들은 크다, 작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자, 이런 표를요. 자, 이런 차트로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강의 들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강의 멈추시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십시오. 실습하시고 일단 따라만 오십시오. 따라오시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차트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차트를 작성하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적표에, 자, 이게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자, 성적표에 국어, 영어, 수학의 이름별 점수를 나타내는 차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차트의 형태는요, 자, 차트의 종류가 될 건데요. 국어, 영어는요, 자, 국어하고 영어. 자, 국어하고 영어는 여기 보시면 법례라고 있습니다. 법례. 자, 국어는 이렇게 파란색이고요. 영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세로 막대형이죠. 세로 막대형. 자, 차트의 종류가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세로 막대형.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꺾은 선이죠. 꺾은 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차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표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표시. 자, 이런 표시. 자, 이런 그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형태로 해서 만들 거고요. 데이터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자, 막대 그래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직접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프의 제목은 이제 성적표라고 해서 밑줄로 표시할 거고요.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크게 다른 문자보다도 좀 크게, 그리고 제목에는 밑줄을 표시할 거고요.
가로축 제목은요. 자, 가로축은 이겁니다. 가로축. 보통 우리 수학 시간에는 X축이다 그렇게 배우셨죠. X축. 자, 가로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로축의 제목은 이름이 될 겁니다. 이름. 자,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 세로축의 제목은 성적. 자, 세로축의 눈금 단위는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의 눈금의 단위 0, 10, 20, 30, 40 이렇게 해서 단위가 10이 되고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범례는요. 범례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국어, 영어, 수학이 범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차트 선택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만드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차트를 만들 영역을 일단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삽입에 갑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차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세로 막대형, 꺾은선형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2차원, 3차원, 원터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할게요. 가장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요. 일단 기본 형태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차트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고 난 뒤에 일단 몇 가지를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1단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을 일단 선택을 했죠. 자, 물론 문제에서는 국어, 영어만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죠. 근데 수학까지 일단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일단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 수학은 수학 하나만 이제 그 차트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런 상태의 차트를 문제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차트를 만들게 되면은 차트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 저 리본 메뉴 중에서 차트 도구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차트만을 위한 메뉴가 별도로 만들어져요. 없다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있는데 주로 디자인과 레이아웃 이제 메뉴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차트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수정되기 전 상태고요.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축제목, 세로 축제목, 그리고 가로에 축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바뀌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차트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은 디자인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미리 만들어 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이아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홉 번째 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목도 있고요. 왼쪽 그리고 세로 그리고 가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범례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하게 되면은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축 제목을 각각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뒀고요. 각각 이제 속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 가로축의 제목을 수정을 하고요. 세로축의 제목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눈금의 단위도 얘기가 있었죠. 최소는 0이고 최대는 100이다. 그리고 눈금의 간격은 10이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조건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입력을 해볼게요.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성적표 해서 밑줄 표시하셔야겠죠.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홈에 가시면 밑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밑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축 제목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름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세로축 제목은 성적이죠. 자, 성적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이게 세로로 표시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입력이. 그래서 세로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당
그 요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세로 축 제목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십시오. 오른쪽 클릭하시면 축 제목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클릭하시면요. 자, 여러 가지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이 메뉴 중에서 이제 세로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맞춤에 갑니다. 맞춤에 가서 자,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십시오. 자, 닫기 버튼 누르고요. 수정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차트의 구성 요소를 이제 배우실 건데, 자, 그 요소 중에서 자, 이 요소는 세로 축 제목이죠. 그럼 이것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 요소에 관련된 바로가기 메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을 해도 똑같은 축 제목 서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메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윈도우 계열의 프로그램들은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제 쉽게, 이제 기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 축의 눈금의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0에서 120까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 자, 오른쪽 클릭하면 축 서식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축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하시고,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선택 영역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으로 수정을 하고요. 최대값은 120이 아니고 100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단위가 간격이 되는 겁니다. 주 단위가 간격이에요. 자, 이것은 1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어떤 거 빠졌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목 중에서 과목 중에서 세 번째 과목을 바꿔주셔야 되죠. 꺾은 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차트에서 변경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서 숫자가 직접 입력이 되어 있었죠.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 숫자가 직접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변경할 과목이 수학이죠. 자, 수학을 일단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수학 그래프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서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자, 디자인에 가시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꺾은 선으로 하는데요. 문제에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꺾은 선 중에서 네 번째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표시하셔야겠죠. 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데이터 표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 보세요. 메뉴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이.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목도 넣을 수도 있고 축 제목 넣을 수도 있고요. 범례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시고 좀 더 상세하게 선택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왼쪽, 오른쪽, 위쪽. 그래서 저는 위쪽을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위쪽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줄 수도 있고요. 자, 왼쪽 이런 식으로 각각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작업표를 가지고 차트 만드는 거.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메뉴만 몇 개만 클릭을 해서 설정만 바꿔주시면은 쉽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의 위쪽 있는 부분. 자, 이것을 차트의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가로 축에 있는 이름, 가로축 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항목 축 제목이다 얘기를 합니다. 항목 축 제목. 자, 이게 각각의 이제 항목이 되는 거죠. 항목 축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로는 세로 축 제목. 자, 성적이라는 세로 축 제목이 있고요. 실제 값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값 축 제목이다. 자, 그렇게
또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 이것을 우리는 범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범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값이 직접 입력되는 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다 얘기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이것은 기본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용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만,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는 이제 그 표에다가 차트를 같이 하나의 시트에다가 표시를 했잖아요. 이것을 별도의 시트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요. 자,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가시면은 그 위치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차트를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워크 시트에 삽입은 현재 위치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 새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보십시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트가 별도로 차트 1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별도의 시트에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 구성 요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뭐 오차 막대라든지 그림 영역, 차트 영역, 뭐 추세선, 데이터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영역하고요, 그림 영역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전체가 이제 차트인데요. 자, 이 차트 바깥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 보십시오.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나오죠. 차트 영역 서식.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는 해당 요소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오고요. 자, 안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그림, 바깥쪽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영역이. 그래서 차트 영역은 차트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그림 영역은 말 그대로 이런 막대 그래프라든지 뭐 꺾은선이라든지 이런 그래프의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역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추세선 설명 드릴게요. 일단 국어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국어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자, 분석에 보시면요,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추세선. 자,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추세선이 있는데 선형 추세선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검정색으로 된 선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범례에 보시면은 선형이라고 되어 있고 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국어 점수를 잘 보십시오. 자, 100점에서 80점에서 50점.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떨어지는 추세죠. 떨어지는 추세. 그러니까 추세선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보고 대충 데이터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선, 그것을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마지막에는 값이 더 이제 80점으로 올라갔지만은 현재 데이터를 봐서는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 추세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오차막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오차막대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메뉴 중에서 표준 오차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표식을 기준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표식을 기준해서 위쪽 아래쪽 해서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오차 막대의 모양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정값으로 지금 20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20이 선택되어 있는데 일단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10으로 선택을 하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차 범위가 표식을 기준해서 위쪽으로 10, 아래쪽으로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자, 현재 값이 40이잖아요. 그죠?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크면은 50, 작으면은 30이라는 얘기예요. 값의 범위가. 자, 그것을 그래프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표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표 표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데이터표 표시.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원본이 되었던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그죠? 동일한 값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그래프를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차트 영역은 차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림 영역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자, 실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는 영역. 그것을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세선은요,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이다. 자,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이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계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데이터 계열 어떤 거 선택을 했습니까? 수학이죠, 수학. 맞습니까? 수학이라는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은요, 앞으로 계속 데이터 계열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범례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례하고. 자, 계열이 무슨 뜻입니까? 계열. 나뉜다. 그런 뜻이죠. 뭐, 조직, 그룹,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값을 표현을 하는데, 수학, 영어, 국어라는 계열로 해서 지금, 나누어서 지금 그래프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이라고 했을 때는 범례하고 같은 뜻이다. 데이터 계열은 범례하고 같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오차 막대는 오차를 그림으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오차를. 그 다음 데이터 표는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한 번 더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추세나 유형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차트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차트 시트를 만들 수 있다. 보여드렸죠. 자, 그림 영역은 차트 전체를 의미하며, 자, 설명 틀렸네요. 자, 그림 영역은 차트 전체가 아니죠. 가로축, 세로축 그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바탕의 그림이나 배경 무늬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그림 영역이든 차트 영역이든 설정에 들어가면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셀의 배경을 바꿀 수 있듯이 각각의 영역의 배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선은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표시하는 선이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별 판매 내역이라는 이런 표가 있을 때, 자, 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차트로 만든 건데, 자, 어떤 차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차트를 제가 적용을 했냐면은, 가로막대형에서요, 가로막대형에서, 3차원 100% 기준 누적 가로막대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데요, 100%가 전체잖아요. 그죠? 100%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가로막대형으로 만든 겁니다. 자, 차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일본 지사, 미국 지사, 본사 합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 그 세로축이 항목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사, 미국 지사, 본사 합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가로축을 보시면은, 이제 퍼센트로 되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100% 누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지사의 각각의 값들, 이 값들을 100%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퍼센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3차원으로 만들어졌죠. 2차원이 아니고 3차원 가로막대가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좀 더 특이한 것은, 일단 이 범례. 자, 범례의 위치가 보통 오른쪽에 만들어지는데요. 자, 아래쪽에 나왔는데, 자, 범례는 위치를 얼마든지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범례 서식이라고 나오는데,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치를 바꿔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3차원 설정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그림 영역 서식이 있습니다. 가시면은 3차원 회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회전 값을 주게 되면은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Y축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범례 서식의 배치는 아래쪽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래쪽 설정되어 있고요. 항목 축 제목은
판매량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가로는 항목이 맞고요. 세로는 값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죠. 다릅니다. 세로가 항목이에요. 세로가 항목이 되어 있고요. 가로는 뭡니까? 가로가 값이에요. 값.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항목축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값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값축. 자, 차트의 종류는 3차원 100%. 자, 3차원이고 100%죠. 그리고 누적의 개념입니다. 다 더했을 때의 값을 기준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3차원 회전값을 상하 좌우로 해서 각각 설정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올 건데요. 일단 세로 막대형은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가로 막대형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나 가로나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의 길이로 해서 비교한 것을 세로, 가로 막대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꺾은선은 주로 이제 연속되는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때 그때 적합한 그래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차원 회전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에 대해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 방법은요. 차트 도구에 가시면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배경이 있고요. 배경 가시면은 3차원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회전. 자, 회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x는 20, y는 15인데요. 자, 이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100으로 변경하고 이것은 80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20과 15 초기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면은 기본 회전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되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크기 자동 조정이라는 그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선택하시고 배경에 가시면 레이아웃에 보시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배경에 가시면은 3차원 회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3차원 회전 있죠. 바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3차원 회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제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일단 회전 값은요, 쭉 올리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쭉 이렇게 바뀌죠.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회전 클릭하게 되면 값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자, 되돌려지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크기 자동 조정이라는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깊이하고 높이라는 게 있는데요. 깊이는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자, 깊이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이 쭉 길어집니다. 잘 보세요. 쭉 길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서는 이게 X고 Y고 이것은 이제 Z가 되는 거죠. Z축이 쭉 깊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높이 값도 있는데요. 높이도 이렇게 쭉 키워질 수 있습니다. 쭉 키워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깊이하고 높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크기 자동 조정이라는 체크를 하게 되면은 깊이는 수정할 수 있는데 높이는 수정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높이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 자동 조정은 깊이에 따라서 높이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깊이만 정해주면 높이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크기 자동 조정을 해제하면 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이 이제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크기 자동 조정을 해제하면, 자, 해제를 하면은 항목축 깊이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기본 회전 단추를 누르면 가로축 회전과 세로축 회전 값이 각각 0으로 자동으로, 0으로 이제 입력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20과 15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가로축 회전과 세로축 회전 란에 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차원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도구, 디자인, 배경, 3차원 회전을 클릭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 아니고요. 레이아웃이 맞습니다.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를 잘 보십시오. 뭐 제목도 있고 데이터표도 있고 범례도 있고 그렇네요. 자, 차트 영역에 그림자가 설정되어 있고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가 설정되어 있다. 자, 그림 잘 보시면은 이 바깥쪽 테두리 선이 이렇게 둥근 모서리로 되어 있고요. 자, 선명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그림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차트 영역 서식에서 일단 테두리 스타일에 보시면은 둥근 모서리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풀게 되면 직각으로 되고요. 체크하시면 그 둥근 모서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 그림자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 투명도, 그 다음에 거리. 자, 투명도를 0에 가깝게 하게 되면은 진한색으로 됩니다. 그 다음 거리는 이렇게, 자, 왼쪽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2번 데이터표와 범례가 표시되어 있다. 이게 데이터표가 되고요. 범례가 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은 도서 구입 내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맞고요. 데이터 레이블로 값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은 여기 들어있는 값. 자, 이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프 내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값이 맞습니까? 값이 아니죠. 이런 값들을 지금 표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값입니까? 어떤 것을 입력을 했는 거죠? 그렇죠. 항목을 표시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차트에 대한 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면요. 실제 차트의 어떤 그 실행 방법, 어떤 기능을 만들기 위한 실행 방법을 묻기보다도, 그러니까 둥근 모서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림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어떤 기능의 실행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특징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고 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까지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차트에 대한 보고 특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 초점을 제가 그쪽으로 맞춰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 잘 보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값 표시가 적용되어 있다. 자, 값으로 표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표시와 범례 표시가 적용되어 있다. 자, 데이터 레이블 되어 있고 범례 되어 있고요. 차트 영역에 그림자 되어 있고요. 모서리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자, Y축, 항목 축의 교점은, 자, 이제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교점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세로축이고요. 이 가로축이죠. 자, 축이 서로, 이제 그 만나는 지점을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00인데 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꺾은 선형 차트에서 꺾은 선의 색상이나 표식의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한 단축 메뉴로 옳은 것은,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아래쪽에 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이제 뭐, 추세선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을 하십시오.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식이라든지, 선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색깔, 이런 것들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다음 중 항목의 구성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차트인 원형 차트 및 도넛형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시면은 원형이라고 있습니다. 원형 첫 번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범위를 선택을 할 때는 전체 범위를 다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까지 해서 다 선택을 했는데, 원형 차트로 만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어에 대한 점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4명의 학생에 대한 그 점수의 비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 차트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제 데이터 계열,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개수가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한 가지밖에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고 또 한번 클릭하시면요. 자, 조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조각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원형 그래프, 원형 차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째 조각에 각이라고 그래서요. 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회전이 되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회전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쪼개진 요소는 키우게 되면은 지금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여기 이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키우게 되면 조각의 요소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도넛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 선택을 해볼게요. 만들었습니다. 자, 원형하고 비슷한데요. 그래도 여기서는 모든 값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국어, 영어, 수학까지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것이 도넛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본 성질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 가능해요. 분리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시면은 도넛의 구멍의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형하고 달라서 구멍의 크기가 있죠. 자,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설명 맞죠? 원형 차트의 모든 조각을 차트 중심에서 끌어낼 수 있다. 끌어낼 수가 있고요. 자, 도넛형 차트에서는 바깥쪽 고리의 조각만 끌어낼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단계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이제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되지 않습니다. 자, 원형 차트에서는 첫째 조각의 각을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회전시킬 수 있다. 자,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이란 것은 360도까지죠. 360도, 0도에서 360도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도넛형 차트의 구멍 크기 변경 값은 10%에서 90% 사이의 값이다. 자,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일 구멍의 크기가 만일 0이다. 0%라고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0%는 없고요. 10%부터예요. 그리고 90%까지인데 100%는 또 없겠죠. 전체가 구멍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도넛형의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90%까지 갑시다. 구멍의 크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2번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3번은 360도까지고요. 자, 그리고 구멍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은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 계속 이제 그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은요, 전체 항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이죠. 전체를 이제 100%라고 봤을 때 각각의 이제 항목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쉬운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차트가 되겠습니다. 각 조각의 분리 가능하고요. 이제 단점은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만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축이 없죠. 원형이기 때문에 축이 없습니다. 자, 도넛형은 원형하고 비슷한데요. 여러 개를 데이터 계열로 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원형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레이블 내용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다른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세로 막대라든지 가로 막대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는데요. 자,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가시면요. 자, 레이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값은 들어가겠죠. 값을 일단 빼볼게요. 빼고요. 그 다음 항목의 이름. 자, 항목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항목의 이름은요. 가로, 그러니까 항목, 말 그대로 항목이 되는 거죠. 가로축에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계열 이름은요. 자, 각각의 뭐죠? 자, 범내에 있는 값. 자, 계열이 되는 거죠. 계열의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는데요.
자,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그 레이블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계열 이름, 항목 이름, 값까지는 같은데요. 추가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백분율하고 지시선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특성이 이제 그 비율을 서로 이제 그 비교하는 그런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이제 비율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자, 원형 차트하고 레이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죠. 자, 이 선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차트의 제목은 레이블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전체 데이터 A 첫 번째에서 E 다섯 번째. 자, E 다섯 번째. 자, 이 범위를 이용해서 대리점별, 분기별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해 차트를 작성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원형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원형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하나일 때는 가능하죠. 하나는 가능한데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하므로 여러 계열 비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말씀을 드렸고 영역형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권동현의 학생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역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수학의 영역, 영어, 뭐 국어,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꺾은선이다, 막대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이것을 나타내게 되면은 어떤 그 이점이 있습니까? 자, 각 항목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자, 뭐 이단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값이 어때요? 수학이 더 많이 총점이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동현 학생은 이 값이 좀 작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기여도를 추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따른 각 값의 기여도 추세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고자 할 때 유용한 차트는 자,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표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 보세요. 자, 장력이라는 것은 자, 시간이 있고 온도가 있습니다. 시간하고 온도에 따라서 장력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최적의 조합을 나타냈을 때 언제입니까? 자, 이 값, 이런 값들이 되겠죠. 이게 최적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고자 할 때는 표면형의 차트가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그림이 이제 표면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점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분산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를 해요.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주로 이제 과학 데이터에 차트 작성할 때 그때 사용이 되는 그런 차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거품형이 되고요. 이건 도넛형이 되는데요. 거품형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 개의 데이터를 이제 값을 비교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차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 수가 있고요. 판매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거품 형태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거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시장 점유율이 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그래서 값이 제품 수도 있고 판매량도 있고 시장 점유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이런 거품 형태로 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한 20, 한 3 하고 자, 매출 이 정도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이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 표에서 A 첫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A 첫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E 첫 번째에서 E 다섯 번째. 자, 이것을 원본으로 하여 차트를 그리고자 한다. 자,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차트의 종류는 어느 것이냐. 자, 이중 축이 정답이 되는데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표를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영어하고 수학은요. 일단 100점 만점 기준에서 표시가 되었고요. 국어 점수는 1000점을 기준해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의 범위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선택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은 일단 그 세로축 자체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에서 뭐 1200 이런 식으로 잡혔는데요.
자, 이 값의 그래프하고요. 영어하고 수학은요. 비교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영어하고 수학은 어차피 100점 이하기 때문에 거의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는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의 편차가 클 때, 그죠? 값의 범위가 좀 다를 때, 그럴 때는 자, 좀 이제 변경해야 될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열의 이제 옵션에서 기본축이라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보조축을 선택해 보십시오. 자, 보조축을 선택하게 되면은 왼쪽에 기본축, 오른쪽엔 보조축인데요. 같이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 그래프 하나, 이거 그래프 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좀 비교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의 차트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는 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본축 그 다음에 이것은 보조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차트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정수값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퍼센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 이하의 값들을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값이 더 큽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값의 범위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차트로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제 보조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축을 만든 것을 이중축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본축이 지정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보조축을 추가하여 두 개의 축으로 값을 표시하는 차트, 이것을 이중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축은 왼쪽입니다. 기본은 왼쪽, 추가되는 보조축은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아래 보기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차트를 혼합하여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차트의 작성이 수행되지 않는 것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중축 있죠. 자, 이중축도 서로 다른 차트를 합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혼합형의 차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혼합형의 차트라는 것이 뭐 종류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의 차트를 합친 겁니다. 자, 오른쪽에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문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붙여넣기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로막대형하고요, 가로막대형하고 지금 혼합되어 있죠. 하나로 나타나기 힘들어서 여기 보시면 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축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중축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을 혼합형의 차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값의 차이가 많은 계열이 차트에 포함된 경우에 사용하며 특정 계열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그리고 값의 차이가 클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혼합형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합쳐질 차트들은 각각은 복잡해서는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원 차트만 가능합니다. 3차원은 일단 안 돼요. 그 다음 뭐 주식형이라든지 거품형, 표면형, 뭐 원통형, 원뿔형, 자,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다는 것이 느낌이 들죠. 자, 피라미드형, 자, 이런 것들, 이런 복잡한 그 차트들도 혼합형으로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역형이라든지 도넛형, 원형, 분산형, 기본형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요. 거품형이라든지 방사형,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차트의 종류에서 방사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차트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능력을 테스트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장단을 분석을 할 때, 그리고 그 어떤 균형 정도를 판단할 때 이런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시면은 4명의 사람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을 이제 측정을 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 간의 균형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한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방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중 차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합형은 값의 차이가 많은 계열이 차트에 포함된 경우에 사용되며 특정 계열을 강조할 때 맞는 설명이죠. 자, 분산형, 자, 점역이 나오고 과학 데이터의 차트 작성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꺾은 선, 자, 꺾은 선은 선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각 계열의 변화나 추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차원 차트 가능합니다. 대부분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막대형 차트. 자, 가로막대형 차트. 자, 각 항목들을 비교하며 범주는 수평으로 구성되고 값은 수직으로 구성되어 비교하는 값들을 강조한다. 자, 4번이 정답인데요.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로막대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 자체가. 자, 범주라는 것은 자, 그 항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목이 수평이잖아요. 그죠? 수평에다가 항목 넣고요. 세로, 수직으로 값이 표시가 되는 거죠. 0, 10,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명 자체가 이제 세로막대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차트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경향이나 추세를 쉽게 분석 가능하죠. 구성 비율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항목들의 구성 비율, 자, 원형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자, 데이터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가능하죠. 근데 문자열 데이터가 아니죠. 문자열이 아니고 수치입니다. 수치. 자, 다음은 차트에서 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자, 축의 제목은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제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조축으로 설정한 계열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중축 차트가 된다. 자, 맞는 설명 같은데 아닙니다. 이중축 차트는 일단 기본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조축이 추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로 축에 보조축을 설정하면 차트의 왼쪽에 보조축이 표시가 된다. 왼쪽에는 기본축이에요. 기본축이고요. 오른쪽에 보조축이 되는 겁니다. 자, 축의 제목은 각도를 조절하여 작성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축 제목 이런 제목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축을 이용하는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보조축. 자, 여러분들 지금 특징 말씀드리는데 실습을 통해서 딱 쭉 이제 제가 특징이라든지 개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딱 보시면 이제 답이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이중 차트는 차트에 또 하나의 값축을 추가하여 이중으로 값을 표시하는 차트다. 맞는 얘기죠. 자, 이중 차트는 오른쪽에 나타나는 눈금이 기본축이고, 자, 오른쪽 아니죠. 오른쪽은 보조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중 차트는 특정 데이터 계열 값의 범위가 다른 데이터 계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맞고요. 혼합형 차트는 두 종류 이상의 차트를 사용하여 차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음을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차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여져 있을 때, 강조할 때 사용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세선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추세를 나타내는 추세선. 자, 추세선의 종류는 선형, 로고, 다항식, X의 누승, 지수, 이동 평균 6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선형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6가지가 있는데요.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추세선이 추가된 계열의 차트를 3차원의 차트로 바꾸어도 추세선은 그대로 표시가 된다. 이거 틀렸네요. 추세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2차원에다가 만들어 난 상태에서 이것을 3차원으로, 그냥 입체형으로 바꾸게 되면요. 추세선은 이제 없어집니다. 삭제가 됩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자, 방사형, 원형, 도넛형 차트에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그 차트 같은 경우, 3차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복잡한 그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삽입에 가서 자, 3차원 형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요. 추세선을 넣으려고 메뉴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추세선 자체가 비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못해요. 자,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추세선의 이제 분석 부분에 비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형 같은 경우에 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축 관련된 메뉴들, 기능들도 다 이제 비활성화가 됩니다. 다음 중 선택된 차트의 페이지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지 설정은요, 우리가 시트에 대한 페이지 설정도 있지만은, 차트에 대한 페이지 설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페이지 설정인데요. 자,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마지막에 시트가 아니고요. 차트로 되어 있고요. 자, 페이지 탭에 가보니까, 배율에 확대 축소는 가능한데, 어때요? 한 장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것도 없죠. 자, 그래서 차트의 페이지 설정은요, 시트의 페이지 설정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대신 이제 차트 탭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네요. 차트의 일부분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차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지정하여 준다. 자,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인쇄 영역은 시트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영역만 선택을 해서 출력할 경우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차트에서는 이게 전체가 하나지, 이것을 나누어 줄 수는 없죠. 차트란 그 개념 자체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쇄 영역이란 것이 없습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을 이용하여 일반 시트 인쇄 방법과 동일하게 머리글 및 바닥글을 인쇄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인쇄 품질을 간단하게 인쇄 또는 흑백으로 인쇄 가능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냐면은 차트 탭에 가게 되면은 인쇄 품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차트 탭에 가면은 있습니다. 다음 중 차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인데요.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로 작성할 데이터를 시트에 입력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표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선택을 해서 차트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설명은요, 이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없을 때도 만들 수가 있느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고 차트를 만들지만은 범위 선택을 하지 않고요. 값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바로 차트를 만들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표시가 안 됩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가시면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범내의 항목 그리고 가로축의 레이블 이렇게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 입력하는 방법은 모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뭐 계열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값을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값의 범위를 여기서 바로 또 입력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라면은 데이터를 찾아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추가하는 방법은 모른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 변화 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세로 막대형 차트가 적합하다. 아니죠. 꺾은 선이 되겠습니다. 자, 3차원, 원형, 방사형, 자, 쭉 이런 것들은 추세선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복잡한 것은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범내의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위치에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위, 뭐 모서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모서리를 설정하면 차트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범내가 표시된다. 뭐 설명이 긴데요. 일단은 범내에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모서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번은 틀렸어요.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가 조금 특이하네요. 자, 이게 겹쳤습니다. 겹쳤는데 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을 차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겹칠 수가 있어요. 데이터 그 계열의 이제 그래프를 차트를 겹칠 수가 있는데요. 한번 0에서 현재 0인데 0이면 겹치지 않는 거고요. 자, 키워 보겠습니다. 자, 키워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로 겹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격도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간격을 키우니까 어떻습니까? 계열하고 계열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죠. 만일 0으로 갖다 두게 되면은 딱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요. 자, 겹치는 값도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0을 입력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 계열끼리 서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을 겹치게 할 수도 있고, 붙게 할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간격이란 것은, 계열의 간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로 축의 눈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40 옆에, 35 옆에 이렇게 나온 그 표시가 있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택을 하고 축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그럼 축 서식 있습니다. 자, 축 서식에 가시면은 자, 주 눈금이라고 있죠. 주 눈금. 자,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깥쪽이란 얘기는요. 자, X축, Y축,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자, 이 세로축에서, 왼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로축에서 지금 왼쪽으로 약간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깥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없음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없어져요. 그죠? 자, 바깥쪽 선택하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 눈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데이터 표식 항목 사이에 공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격 너비에 0보다 큰 값을 입력하였다. 자, 이건 맞는 설명이죠. 간격 너비를 이제 키우게 되면 그만큼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로 축의 주 눈금이 선택되지 않았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 선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 맞고요.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맞죠? 자, 이렇게 레이블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데이터 계열 항목 안에서 표식이 겹치도록 하기 위해서 계열 겹치기 항목에 음수를 입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수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음수가 아니죠. 양수 값을 줘야만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는 겁니다. 0 값을 주게 되면은 딱 붙는 거고요. 음수 값을 주게 되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크시트에서 차트에 사용될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후 Alt F1번을 누르면 기본 차트가 작성된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키보드에 Alt 키 하고요. F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누르니까 기본형, 세로 막대로 해서 기본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차트 영역이란 차트 전체를 의미하며 해당 영역에 그림이나 배경무늬를 삽입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차트에서 눈금선의 스타일, 색 두께를 변경하려면 눈금선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바로가기 메뉴라는 것은 눈금선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보여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눈금선 서식을 선택하여 설정한다. 자, 눈금선이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값을 이제 표시할 때, 자, 이 선이 있죠. 이것을 눈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눈금선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속성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이 이제 틀린 얘기인데요.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차트에서 행은 데이터 범위 중 필드가 데이터의 계열이 되고, 자, 열은 각 레코드가 데이터의 계열이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차트를 만들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 방향으로 차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열 방향으로 차트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범위를 이 범위하고요,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세로 막대형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일단 범례는요, 자, 이게 범례가 돼요. 자, 이게 범례가 되고요.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 이게, 이제 각각이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범례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열이, 이제, 이것은 이제 최영희 계열이 되는 거예요. 최영희 계열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장보연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 방향일 때는요, 레코드가 데이터 계열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레코드라는 것은 이것을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자, 이것을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필드입니다.
국어 필드, 영어 필드,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향이 행방향입니다. 행방향. 그래서 데이터 계열은요,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레코드. 자, 그 다음 열 방향이다. 자, 이렇게 범위 선택, 이거 범위 선택을 하고요.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만들게 되면은 범례가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이 있고, 이제 계열이 영어가 되는 겁니다. 영어.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열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열 방향이 되기 때문에 영어. 자, 영어 이게 필드가 되는 거죠. 필드. 그래서 필드가 데이터 계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 방향으로 해서 값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레코드. 이게 실제 우리가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데이터. 맞습니까? 실제 데이터가 레코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름으로 나와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은요. 이건 항목이죠. 항목. 이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행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레코드가 실제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열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죠. 권동용, 채영이 이거는 항목이에요. 항목. 이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데이터는 영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필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필드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의 보기를 제대로 고치면은 행은 이렇게 행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데이터 방향이 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방향이 행일 때 그때는 필드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필드가 아니죠. 행 방향은 레코드가 돼야 됩니다. 레코드가 돼야 되고요. 열 방향은 레코드가 아니고 필드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실습을 통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요. 다시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